쿤달리니를 경험하는 분들이 자기 쿤달리니만 놀아요. 쿤달리니 경험했어. 그럼 자기 경험만 놀아. 타인이 경험할 수 있는 쿤달리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통한 어떤 그 경험들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싸우진 않죠. 그러니까 내 경험에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각자의 경험. 왜 가능하냐? 타인과의 관계성에서의 소통보다도 나의 경험이 훨씬 강력하니까. 그럼 관계를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안 갖죠. 자, 일반적인 쿤달리니 각성법은 회음에서 시작하는 그 쿤달리니가 척추를 따라서 두뇌까지 이동을 해요. 요게 근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두뇌에서 뭔가 발산되어지는 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슴이 각성이 안 돼요. 가슴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뭘 체득 못하느냐?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임. 다 자기 경험이잖아요. 나 혼자 경험한 거잖아요. 여기 내 인생,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만의 경험이잖아요. 맞죠? 나만 행복한 거잖아. 가슴은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가슴은 관계성을 향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요게 패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쿤달리니 수행한다, 뭐 등등등 암만 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삶의 나아짐이라는 건 인간관계의 소통에 있는 건데 이것이 인간관계 소통하고 무슨 놈의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과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돼요. 그냥 심성이 약해서 조금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막 그냥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나도 그냥 함부로 말해버리고 말하는 거. 여기서 가장 큰 화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인데 누가 뭔가 상황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내 마음하고 좀 틀리면 그 감당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내 걸 주장하고 이런 데서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거에서 뭐 어쩌자고. 쿤달리니를 경험하는 분들이 자기 쿤달리니만 놀아요. 쿤달리니 경험했어. 그럼 자기 경험만 놀아. 타인이 경험할 수 있는 쿤달리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통한 어떤 그 경험들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싸우진 않죠. 그러니까 내 경험에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각자의 경험. 왜 가능하냐? 타인과의 관계성에서의 소통보다도 나의 경험이 훨씬 강력하니까. 그럼 관계를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안 갖죠. 자, 나다운 명상 쿤달리니는 어떻게 다르냐? 가슴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슴에는 대생명력이 깃들어 있다. 그것이 바로 까르마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중심 삼고 수렴 발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계속 돈다가 아니라 가슴을 중심 삼고 팔자로 도는 느낌을 받게 돼요. 마치도. 그래서 가슴과 두뇌가 연결된 다음에 먼저 두뇌가 가슴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두뇌에서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수행을 먼저 하고, 그럼 가슴을 먼저, 머리가 저 에너지를 먼저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가슴에 무한한 대생명력을 경험한다고요. 거기에 비하여 쿤달리니 에너지는 뭘로 느껴질까요? 아주 작게 느껴지겠죠. 사실 작은 건 아니에요. 왜? 몸이라는 자체에서는 쿤달리니 에너지가 그대로 대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이 쿤달리니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 또 몸이 안 열려요. 쿤달리니가 열리는 거는, 작동되는 건 필연인데, 필수적인 것인데, 우선 내가 먼저 가슴을 향한 여정을 먼저 가야 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간 다음에 가슴에서 쿤달리니를 대할 때는 쉬워요, 이게. 이게 쉽다고요. 왜 그러냐? 쿤달리니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슴에서 나와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가슴에서 에너지가 펼쳐졌다고요. 생리적 에너지가 쫙 펼쳐지면서 여기서 응축돼 버린 거예요. 이게 쿤달리니예요.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각각의 차크라에 쿤달리니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다. 그건 수행한 만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떤 욕망의 어떤 그 극점을 달리는 사람은 이런 거 잘 모른다고. 그게 짐승적으로 사는 거야. 생존과 투쟁이 삶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각적 쾌락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일단 투쟁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생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온 에너지가 커서 그런지 여기에 이제 뭉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번식이지, 일종의. 뭐 번식을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깊은 어떤 그 뭔가를 추구하지 못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한 그 정도가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의 에너지 상태예요. 이 명치 차크라까지만 올라와도 뭔가,
지배욕도 있고 정복욕도 있고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배욕이 있는 사람 지배한다고요. 그런 에너지 차원을 이제 명치로 표현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각각의 차크라에 그런 어떤 쿤달리니 에너지가 얼마만큼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해서 그 쿤달리니가 그 차크라에 깃들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치에 맞죠? 어쨌든지 간에 쿤달리니가 까르마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맨 밑에 깃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 몸에 깃들어 있는 대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수한 생명 에너지예요. 단지 우리가 그 감당이 안 돼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정도니까. 자, 근데 먼저 이 두뇌가 가슴과 연결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까르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원에 도달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쿤달리니 역시도 가슴에서 시작해서 그 회음에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다 보니까 가슴의 입장에서는 이 쿤달리니를 다스리기가 쉽다. 어렵지가 않다. 그 다스린다는 개념에는 뭐가 속하느냐? 이걸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이 가슴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상승시키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의 에너지를 가슴과 연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몸의 에너지가 확장되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좁은 에너지예요. 굉장히 좁은 에너지. 그 에너지를 갖다가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무한한 대생명력이에요. 이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마치 이런 느낌 들어요. 마치 이런 느낌. 에너지 폭이 좁아요. 아주 날카로운 거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날카로워.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작게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더 강력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더 강력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걸 경험해야만이 그나마 느껴지니까. 좁아가지고. 그리고 가슴과 멀어진 상태. 마치 요 그림이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요건 무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한한 대생명력이 나라는 존재로 파도치듯이 잠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선 머리에 있는 알아차림이 쭉 가슴과 연결되어서 가슴 상태에 들게 됐을 때 이 상위 부분에 있는 정신계 차크라가 먼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린 다음에 요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즉 화강 다음에 수승을 하는 거죠. 수승 화강이 아니라 화강 다음에 수승. 그럼 왜 수승 화강이라는 말을 썼냐? 순서를 화강 수승이라고 애초에 해버리지. 이걸 먼저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은 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관찰되는 대상에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산지석, 그리고 이제 손자병법에는 뭐라고 나와요? 지피지기. 지기지피가 아니잖아요. 남을 먼저 알자잖아. 그죠? 전부 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거기서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수행의 원인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관찰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